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6월의 첫날입니다. 6월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달이죠. 6월 6일에 현충일이 있고요. 한국전쟁도 6월 25일에 발발했기 때문에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순국선열의 높은 뜻을 가슴속에 새기는 한 달 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1차 접종만 마쳐도 현재 8인으로 제한돼 있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요. 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에서 대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당장 8명 이상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약 374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6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요즘 부캐라는 말 어렵지 않게 듣죠. 본 K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서 SNS를 누비고 있는 두 분 모셨습니다. 개그맨 테일러 강완서 씨와 하카소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개그맨 하준서 씨와 함께합니다. 자, 이분은 부동산 세금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부캐라는 말 어렵지 않게 듣게 되는데요. 게임에서 사용하던 용어가 일상 속에서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본업 이외의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본 K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서 자, SNS를 그야말로 누비고 있는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개그맨 테일러 강완서 씨와 제가 조금 전에 신뢰를 범했습니다. 하카소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개그맨 하준수 씨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 담당 PD가 저한테 긴장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여기다가 이름을 잘못 써줬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약간 섭섭할 뻔했어요. 반가워요, 하준서 씨. 예. 죄송합니다. 자, 오늘 그 스튜디오가 눈부시는데 하준수 씨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최근 한 방송에서 개그맨 중 외모 1위다. 이런 또 주장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의견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너무 변함이 있고요. 다 웃기려고 컨셉 잡았는데. 네네네.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진짜 바로 여기 계시는 완서 선배님만 보셔도. 정말 미남이십니다. 정말 미남입니다. 진짜로. 말도 안 돼요. 키도 크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저는 그냥 아무 말 않겠습니다. 저 밖에서 제3자가 판단하건대 우리 테일러님이 최고라고. 정말입니까? 진짜 최고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오자마자 오빠 이러면서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이제 두 분 간단히 좀 소개를 제가 드렸는데, 본인 소개 먼저 해주세요. 먼저, 완서 씨. 네, 저는 개그맨이자 현재 수트 디자이너로 맞춤 정장 사업을 겸해서 하고 있는 개그맨 겸 테일러 강완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준수 씨. 네, 저는 코미디 빅리그 개그맨 겸 현재 부캐로 하카소로 활동 중인 개그맨 하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모습으로 모셨지만 두 분은 무대 위에서 이미 수없이 많은 또 부캐를 만들어 오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부캐가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사실 지금 저는 맞춤 정장 사업을 개그는 잠깐 뒤로 하고 정장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맞춤 정장은 치수를 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냥 재면은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좀 독특하게. 진짜 재밌어요. 네, 진짜 재밌습니다. 오신 손님분들과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조금은 좀 독특하게 짓는데 지금은 그게 좀 많이들 재밌어 하고 있어서 저도 즐겁게 같이 또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셨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용대 얼마 전에 이용대 선수 와가지고 배드민턴 한 판 쳤어요, 그냥. 거기 사실 샵에서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네트 걸어놓고 줄자로 이렇게 걸어놓고 배드민턴 한 판 치면서 치수 재고 또 얼마 전에 하하 씨 오셔서 막춤. 그렇군요. 막춤 추면서 치수 재고 유세윤 씨 와서 그 메롱 또 유명하잖아요. 메롱 하는 거. 김경식도 좀 되고 선배도 사실 저희 YTN 라디오 꽤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요? 얼마 전에 또 그 김경식 선배가 또 거기 가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또 고맙게도 옛날에 틴틴파이브에 했던 그렇죠. 로보캅 그거를 또 하면서 치수를 쟀던 기억이 나요. 자,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오시면 우리 부캐 두 분과
함께할 수 있고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방문을 해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고 왔는데 네. 보이는 라디오로 제가 또 치수 재는 그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뻔뻔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한 큐에 끝냈죠, 한 큐에. 네. 예. 우리 저 준수 씨는 좀 어떠십니까? 저는 뭐 많은 부캐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뭐 예. 그렇게 이슈가 됐던 거는 뭐 하준서이라고 그 깝스에서 있었던 부캐 하나랑 예. 그다음에 속포빌라에서 이제 그 째려보는 예, 그런 맞아, 캐릭터 맞아. 하나. 예. 예. 그리고 이제 하카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하카소가 그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아유, 가찬이십니다, 진짜. 지금 그 유튜브 구독자가 한 20만 명이 10만 명이 좀 넘었나요? 네, 10만 명 이제 갓 넘었어요. 예, 예. 예. 그 정도면 얼마 보십니까? 이 공개도 됩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돈 많이 버시나 본데요? 아니, 그 완서 씨는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 옷을 만드는 계기가 그렇지, 예. 처음에는 사실 개그에 좀 열중을 하다가 그 옷도 정장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십니다. 과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 예. 개그도 사랑을 하지만 결국은 정장 쪽이 좀 기울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돼서 예. 정장에 좀 몰두를 하게 됐고 예. 이 영상이나 이런 치스를 재밌게 찍게 된 계기는 정말 그냥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을 했던 게 예. 사람들이 보고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 하길래 이거구나. 예. 즐거움을 드리기도 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유튜브는 따로 안 하시죠? 아직 유튜브는 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인별그램에 올리시는데 네. 조회수도 굉장히 많고요. 좋아하시는 분 진짜 많더라고요. 그 치수 재는 그 장면을.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맞춤 정장 샵에서 예. 치스를 그렇게 뭐 혓바닥을 재고 겨드랑이 털을 재고 이런다는 게 사실 겨드랑이 털도 재십니까? 네, 때로는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좀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사진에 올리고 뭐 영상에 담고 재밌게 올리다 보니까 고객들도 좋아하고 저도 추억이 생기고 네, 그래서 저도 좋더라고요. 예, 그러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정장 판매만으로도 많이 버십니까? 정장 판매만으로? 예. 또 뭐 사실 뭐 많이 번다라기보단 사실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또 즐거워 보이시고 일하시면서 그 약간 금전적인 이런 관심이 많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준수 씨는 어떻게 이 그림과 개그를 또 엮어서 이 하카소로 좀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게 뭐 부캐라고 솔직히 얘기하기도 그런 게 이건 뭐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 장난삼아 친구들 그려주고 군대 있을 때도 선임들이나 뭐 다 그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왔었는데 그 놀면 뭐하니에서 기회가 생겨가지고 한번 그렸었는데 그게 계기로 이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니까 뭐 주위에서 이제 너 이걸로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로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굉장한 팬이 됐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그 하카소를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좀 그려왔던 어떤 작품 활동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카소의 그림을 두고 좀 악마의 재능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맞아요. 원래부터 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림을 자주 그리셨습니까? 네, 뭐 딱히 미술을 배운 적은 없는데. 그래요? 네네네. 그냥 친구들 웃기려고. 한 명 그려주면 주위 친구들이 웃어주니까. 그냥 그렇게만 했던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또 하카소가 그려왔던 작품들 저희가 띄워드릴 텐데 이런 작품 그리는데 얼마 정도 걸리세요? 시간이? 사람마다 좀 다른데 뭐. 국주 선배는 한 30초 컷이고 국주 선배는 배차 형 같은 경우도 한 15초 컷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게. 저도 이국주 씨 그 그린 거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레전드가 아닐까. 저도 개인적으로 역대급이라고 뽑습니다. 또 홍현희 씨. 홍현희 씨 맞아요. 홍현희 씨. 또 유재석 씨도 있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송 전에 저도 한 장 좀 그려달라고 했는데. 네네 맞습니다. 원래 사실 유튜브에도 보면 알겠지만 뭐 기분 나빠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그 게스트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의가 바른 진행자 중 하나인데 오늘 게스트를 때릴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방송 전에 저를 좀 그려준 사진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제 쪽으로 좀 확대를 해주시고 카메라를. 자, 이게 지금 보이나요? 야, 이거 진짜 저보고 제가 아침에 저 비비크림 바르고 왔는데 화장 안 한 것 같다고. 아닙니다. 예. 포인트를 잘 잡네, 진짜. 야, 이거 진짜 잘 잡아요. 근데 코가 너무 미남이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까, 진짜? 코가 그림에서는 엉망진창인데. 콧구멍이 엄청 큰데. 네, 콧구멍이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강완서 씨의 테일러샵도 SNS 영상만 보면 진짜 좀 옷을 만드는 곳인가. 저도 물론 찾아가 봤습니다만. 네. 옛날부터 이런 스타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나요? 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정장을 입는 걸 좋아했고, 예. 중학교 때 미팅 가더라도 정장이었고, 개그 활동을 할 때도 항상 캐릭터가 정장 입는 캐릭터. 예, 옷을 너무 좋아했고 정장을 굉장히 사랑을 했죠. 예. 그래서 이 업에 또 뛰어든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공통점은 이제 뭐냐면 이제 그림과 또 정장 스타일을 좀 개그 소재로 잘 활용을 하셔서 정말 또 재밌게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준수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선물로 그린 그림을 지금 스튜디오에 들고 오셨나요? 네네네. 예.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좀 준비를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 그림 실력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아나운서 하길 잘하셨어요. 정말 별로입니까? 이게 약간 우리 조카 느낌. 예. 조카 그림 실력. 어제 저 4시간 동안 그린 건데. 예, 감사하고요. 네네. 우리 완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차촌, 이제 치수를 재는 걸 차촌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상을, 이제 고객과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좀 기준으로 촬영을 하시는 겁니까? 직업에 좀 맞추세요? 보통? 맞습니다. 고객들의? 보통 이제 치수를 잴 때 제가, 직업군으로 영상을 좀 재밌게 촬영하는 게 가장 재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수를 재다가 직업을 물어봤는데, 태권도 사범이다. 그러면은 이제 송판을 깨면서 탐색을 하면서 채천을 할 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셰프다. 그러면은 진짜 프라이팬 갖고 오셔서 음식 이렇게 하면서 조리하면서 그런 식으로 직업군을 물어보면서 진행하는 게 가장 또 재밌더라고요. 자, 그거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SNS 활동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랑 받고 있는데 TV나 무대와 좀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좀 다른 게 뭐냐면 사실 TV 무대 때는 제가 개그를 했을 때 뭔가 이제 받쳐주는 역할이라든가 조연의 역할을 좀 많이 했다라면 지금 현재 제 샵에서 이렇게 채천을 하고 했을 땐 제가 뭔가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 그리고 고객들과 소통이 좀 뭔가 활발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개그도 가미해서 즐겁게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준수 씨 같은 경우도 유튜브로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올리시는데 좀 TV나 무대와 또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TV나 무대는 이제 감독님이 따로 계시니까 어떻게든 허락을 받고 이런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시를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나는 웃기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판단해 주시는 게 감독님의 몫인데 SNS는 오로지 제가 감독이고 제가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올려버리고 그리고 또 피드백이 또 바로바로 넘어오니까 그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SNS가 조금 더 약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에 듭니다. 자, 다시 한번 하카소 저를 그린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옆에 있는데 진짜 화가 나요. 이게 뭐야 이게. 여자 닮았습니까 이게? 아니 약간 제가 봤을 땐 왜 김구라 씨가 생각나요? 진짜 화난다. 미남이세요? 감사합니다. 채촌 때문에 정장 맞추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우리 완서 씨 텔러샵을 방문을 했습니다만 채촌 때문에 옷 맞추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걸 하고 싶어서? 채촌 때문에 특히나 예비 부부들. 예비 부부? 네,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결혼 전에 웨딩 사진도 찍잖아요. 그렇듯이 제 인별그램을 보고 추억을 좀 만들고 싶다.
맞추는데 얼마나 걸리죠? 가격은 얼마죠? 예. 요즘에는 소품을 뭘 들고 가야 되죠? 네. 아, 정장 맞추러 가는데? 네. 그런 질문들이 많아졌고, 좀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개그맨들과 회의를 했다면, 고객분들과 회의를 하고 앉아있어요, 제가. 거기다가. 어떻게 촬영할 것인지. 네. 근데 우리 앵커분님도 아시겠지만, 리허설도 했잖아요, 저희. 고객님들과. 근데 나 이거 지금 비하인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옷을 다 재요. 네, 맞아요. 재고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한 번의 리허설이 있었죠. 한 번의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영상 한 번 더 띄워드립니다. 유튜브 오늘 보이는 라디오 YTN 라디오 함께 해주시면 자, 오늘 저 태초 나는 장면, 제가 나온 장면입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억에 남는 고객님 좀 계세요? 소품을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했다거나. 있어요. 그 어머님이셨는데. 어머님? 네, 보통 저희 매장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어머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따님과 정말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 따님과. 그래서 실제로 아예 등장부터 인어공주 옷을 입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샵을 방문하신 거예요? 네, 진짜로. 인어공주를 입고 언더더시 하면서 이분은 아예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진짜 아예 그렇게 오셨네. 네, 그렇게 오신 분이 있고 정말 기억에 남는 분 한 분은 삼남매였는데 어머님께서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내가 좀 기억에 남아있을 때 너희들의 좀 즐거운 모습, 재밌는 모습을 사진에서 좀 늘 보고 싶다라고. 그래서 그 삼남매들 그 첫째 누님이 찾아오셔서 즐거운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 매장을 찾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밌게 막 이렇게 막 그 남동생 두 분이 누나를 거꾸로 붙잡고 막 매달고 시술을 쟀어요. 그거를 어머님한테 보여드렸는데 너무 재밌어 하시고 너무 즐거웠다고. 좀 뜻깊으셨겠네요. 네, 저 굉장히 뿌듯했었죠. 누군가에게는 또 추억이 될 수 있는. 근데 그 인어공주 옷 입고 오신 분은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그 주차도 저 멀리서 했을 텐데. 진짜 내릴 때부터 그렇게 오셨고 나갈 때도 벗지 않고 그래요. 나갈 때도. 작정을 하고 오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진돌이 정재님께서는 오늘 너무 많이 웃게 되네요. 5558번님 오늘 방송 재밌어요. 9470번님 학가소님 저희 6살 아들이 그림 그리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캐릭터 잘 잡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아들에게 전수해주게요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잘생긴 사람들을 가르쳐줄 수는 없고요. 어떻게 그리는지. 네, 저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앵커님을 예를 들면 일단 오른쪽 눈이 짝눈이에요. 제가요? 네네네. 오른쪽이 이렇게 들렸어요. 잠깐만 들렸다니까. 사람을 보면은 일단 먼저 뭔가 삐뚤네 이런 거를 먼저 그 포인트를 이제 잡고 제가 들리는 걸 잡고. 네네네. 그리고 보면은 마주 보고 있으면 콧구멍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 거를 또 캐치를 해주시면은 일단 사람을 봤을 때 일단 딱 보이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을 아주 큰 줄기로 잡고. 네네네. 그게 이제 기둥인 거죠. 네네네. 어떻게 보면 뭐 김숙 선배님은 위아래로 약간 압축 프레스로 살짝 누른 듯한. 저기요. 압축 프레스라뇨. 그게 그거를. 선배한테 압축. 네. 완서 선배님 같은 경우로 만약에 그리게 된다면은 약간 눈과 눈 사이가 거리두기. 공감합니다. 네네네. 그런 포인트를 좀 잡고 그림을 그리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제 그 우리 학가서님의 유튜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국주 씨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국주 씨 있고 뭐 그 재준 씨도 있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유병재 씨도 그린 적이 있고. 맞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좀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이게 혼자만 있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텐데 주위 사람들이 너무 다 터지니까 이게 웃긴 거구나 싶어서 따라 웃긴 해요. 기분 나쁜 티를 못 내요. 그렇죠. 난 낼 건데. 알겠습니다. 저도 뭐 이제 아까 전에 그림을 드렸습니다만, 때마침 그림 대회를 열고 있다고 제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게 어떤 대회입니까? 그냥 뭐 어디, 이거 회사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그 프립에서 같이 저랑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 재수제자를 뽑는, 그걸 해가지고, 네네, 같이 이제
뭐 배차를 그리는 걸로 해가지고 네네 만약에 못 그리면 턱을 좀 더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언도 해주고 사람을 아예 담그는 1등한테는 제가 또 캐리커처를 해주고 이런 이벤트를 좀 개최 중입니다. 제 그림 좀 입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피사체로 나오시면 너무 좋긴 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웃다 보니까 끝났는데 자,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작가가 써준 질문인데요. 네네. 강완서에게 행거칩이란? 강완서에게 행거칩이란? 예. 개그의 원동력이라 할까? 나를 사실 이제 일에서 개그를 접목하게 해준 패션 아이템. 예.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사실 저는 많이 꼽거든요. 예. 음식점 가면은 뭐 그 음식도 꼽고. 네.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삼겹살집이에요. 상추 꼽는 걸 너무 좋아해요. 재밌네요. 네, 그런 거. 얼마 전에 또 휴지 그 두루마리 휴지인가요? 네네네. 엄청 늘려서. 길게 늘려서 그런 식으로 또 했었고. 재밌는 포인트. 네. 저의 그 개그의 원동력, 개그를 잊지 않게 해주는 패션 아이템. 알겠습니다. 자, 하카소님. 자화상을 그릴 계획도 있습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혼자 배우분들을 연습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배우분들은 안 됩니까? 네네네. 근데 거울을 봐서 자화상을 그려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어제 이제 그 하카소님 그리면서 어렵더라고요. 진짜로. 잘생기셨어요, 사실.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뭐 어디 들리거나 압축된 게 없어. 표현력이 좋으시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나에게 부캐란 땡땡땡이다. 우리 그 준수 씨 마지막으로. 네. 나에게 부캐란? 나에게 부캐란 하준수다. 그냥 부캐가 본캐고 본캐가 부캐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성함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네네. 하카소로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옛날에는 하준서이로 알았다면 요즘에는 하카소로 알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완서 씨, 나에게 부캐란 땡땡땡이다. 나에게 부캐란 강완서다. 죄송한데 뭐예요? 사실 그 순발력이 저 준비 안 해왔거든요. 근데 우리 준수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앞으로도 멋진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개그맨 테일러 강완서 씨와 하카소로 작품 활동하고 계신 개그맨 하준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일부에 출연한 하카소나 유산슬, 다비모, 유야호 같은 인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게임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본래 사용하던 계정이나 캐릭터 외에 새롭게 만든 캐릭터를 줄여서 만든 용어로 일상생활로 사용이 확대되면서 평소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로 행동할 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부르댕 아동복, 2번 부부의 세계, 3번 불의 옥잠, 4번 부캐, 5번 부산 갈매기. 네.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배달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거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정답, 오늘 조금 참여 수가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또 유튜브 댓글창 활용하시면 됩니다. 2부는 부동산 세금 상담 준비됐는데요. 자,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6입니다. 강화된 양도세와 종부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6개월 유예 기간을 끝내고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0.5에서 2.7%였던 1주택 종부세 기본세율이 0.6에서 3.0%로 상향됐고 다주택자는 최고 6%로 상향됐습니다. 양도세율 역시 1년 미만 단기 보유자는 기존 40%에서 70%까지 강화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양도 차익의 최대 75%까지 세금이 매겨집니다. 자, 한편 전월세 신고제도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전세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한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변경되는 부동산세법, 잠시 후 우병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과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기다려주세요. 네, 두 번째 숫자는 44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면서 김 후보자는 오늘부터 제44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합니다. 김 신임 총장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이후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열 예정인데요. 김 총장은 지난 3월 물러난 윤석열 전 총장에 이은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검찰총장이 됩니다. 김 총장 취임 이후 이르면 이번 주 검찰 고위 간부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어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101만 2,800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얀센 백신 101만 2,800명분에 대한 온라인 사전 예약이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약 사이트에 접속 인원이 몰리면서 서버가 한때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접종 대상은 만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과 군 관련 종사자 등입니다. 얀센 백신을 싣고 오기 위한 군 수송기는 이번 주 중반에 미국 현지로 출발해 주말에 국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편 실제 접종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진행됩니다. 마지막 숫자는 5입니다. 벤투호에 손흥민과 황의조, 황희찬 선수가 합류했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의 마지막 생경기를 앞두고 어제 파주 NFC에 모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번 주 토요일 5일 투르크메니스탄, 9일에는 스리랑카, 13일에는 레바논과 경기를 가지는데요. 대표팀 주장이자 간판 스타인 손흥민과 스트라이커 황의조 등이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곧 계약이 만료돼 집주인과 논의한 끝에 월세를 조금 올리고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계약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저처럼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에도 신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네, 주택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기간, 임대료 같은 계약 내용을 신고해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예, 오늘부터 시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지역 범위는 시, 자치구, 그다음에 강역시와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 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인데요. 예. 그리고 신고를 해야 하는 계약의 금액 기준도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를 하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다만 그 계약 금액의 변동 없이 임대차 기간만 단순히 연장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제외가 되고요. 예.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이제 월세를 올리는 등과 같이 계약 금액의 변동이 있으시다면 예.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이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월세를 올리는 그런 계약, 변동, 또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이라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그 임대한 주택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예. 그 통합 민원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 가능한데요. 예. 원칙적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을 하고 그 공동 날인을 해야 되지만 그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신고를 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네. 만약 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서 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하거나 예. 고발할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또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부동산 세금 상담 시간입니다. 매월 6월 1일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인데요. 부동산 세금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합니다. 자, 올해는 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과세 기준일이 왜 중요한지, 또 부동산 세금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되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짚어보죠. 방송 들으시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 달이 또 금방 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게스트에게는 좀 공포의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매일 퀴즈를 드립니다. 네. 우리 팀장님도 퀴즈 들으시고 애청자분께 힌트 하나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6118번님도 문제 못 들었어요. 문제 내실 때 전화 걸려왔다. 5801번님 너무 재밌게 웃다가 문제 놓쳤어요. 저만 그런가요? 9914번님 안녕하세요. 프로그램명 약칭인지도 모르고 슬라생이 무슨 뜻인가 했어요. 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줄임말이고요. 자, 퀴즈 나갑니다. 일부에서 출연한 하카소나 유산슬, 다비이모, 유야호 같은 인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임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본래 사용하던 계정이나 캐릭터 외에 새롭게 만든 캐릭터를 줄여서 만든 용어로 일상생활로 사용이 확대되면서 평소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로 행동할 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참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용어죠.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부르댕 아동복, 2번 부부의 세계, 3번 불의 옥잠, 4번 부캐, 5번 부산 갈매기. 네,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댓글창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예, 팀장님 미소를 좀 짓고 계신데요. 예, 혹시 뭐 힌트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요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 우리말에서 강아지 혹은 강아지의 큰 상태, 개가 다른 단어하고 붙으면 이 소리로 발음이 나죠. 오늘도 이상했나요?
오늘은 더 헷갈리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강아지의 이제 어미, 그러니까 강아지 어미. 개라고 하죠. 예. 이게 이 개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하고 접두하고 붙으면 발음이 좀 세게 나는데요. 그 단어의 뒷자리가 이 글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이 말 듣고 더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힌트였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 아실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전월세 거래가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것만 대상이고요. 예. 지방에 있는 각 도에 군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금액이 넘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0일 미만의 단기 계약의 경우에도 역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지금 제외되는 부분을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제외가 있습니다. 기존 그 전월세 계약 관계에 있는 분들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신규 계약을 할 때나 갱신 계약을 할 때가 신고 대상인데 임대차 계약이 바뀐 게 아니라면 갱신 계약을 하실 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임차인이 예전에 계약을 해서 그냥 지금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금액의 변동이 없이 기간만 그냥 연장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역시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신고 대상인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최대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4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다만 내년 5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간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과태료 부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되신다면 하셔야 되겠죠. 계도 기간이 1년 정도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세금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관계가 있습니까? 네, 국토부에서는 해당 제도가 임차인 보호 그리고 실태 파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과세, 세금의 근거로 사용하지는 않을 계획이라는 걸 밝혔는데요. 사실 임대소득은 이 신고하고는 별개로 어차피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의 활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이 있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이 됩니다만 해마다 그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이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 재산세와 종부세, 그러니까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세금이고요. 따라서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동산의 보유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연중에도 서로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보유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필요하게 되고 그 날짜가 바로 오늘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1년치의 세금을 보유세를 매길 때 6월 1일 시점에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1년치의 보유세를 내라라는 게 바로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아니 그러면 5월 중에 부동산을 샀다면 6월 1일 시점에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자니까 그 사람이 1년치 세금을 전부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연초나 연말에 부동산을 사고 팔 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6월 1일을 전후로 해서 잔금을 치르고 사시거나 파셔야 되는 경우에는 내가 사는 사람인지 파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거래 날짜를 조율할 수가 있다면 적어도 1년치의 보유세 중에서 일부를 서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5월 31일에는 거의 계약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다. 아닌가요? 그렇죠. 5월 31일까지를 잔금 조건으로 해서 이제 파시는 분들은 팔려고 할 거고요. 그렇겠죠. 반대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6월 2일, 그러니까 6월 1일 당일에도 사는 사람이 부과를 받기 때문에 이 날짜를 서로 피하고자 하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날짜에 따라서 부과가 된다면 각자가 보유한 기간만큼 나눠서 부담하는 방법도 좀 있잖아요. 그게 좀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만약 6월 1일에 거래했다면 5개월치는 그 파는 사람이 또 7개월치는 사는 사람이 이런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사실은 맞을 텐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연중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실제로 재산세 자체는 7월이나 9월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서 우선 거래 자체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끝나더라도 재산세는 나중에 다시 만나서 정산하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재산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절대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이걸
따로 정산하는 절차들을 거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절세할 수 있다. 뭐 이런 기회가 된다는 말씀인데 부동산 거래는 보통 좀 하루에 끝나지 않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좀 나눠지잖아요. 6월 1일은 어느 시점으로 좀 기준을 삼습니까? 네,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이 언제 넘어갔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6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잔금. 네, 정확하게는 잔금일 전에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 자, 소소하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6월 1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처럼 비교적 간단하지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절세 팁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바로 대표적인 것이 양도세,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예정신고와 증여세 신고납부세액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에 다음 날 이제 원칙은 신고는 다음 해에 5월 달까지 확정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확정 신고 때 말고 양도한 날로부터 이제 최대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이제 예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예정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 신고 전에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기한에 맞춰서 예정 신고를 해야 되고요. 증여세의 경우에도 증여 신고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국가가 이걸 확인해서 부과할 때까지가 과세 기간이지만 이제 증여 신고 자체를 내가 알아서 먼저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세액의 3% 정도를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재산세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은 좀 분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재산세의 경우에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부세도 분납 제도가 있고요. 각각 금액이 250만 원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분납은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금액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금액이 좀 클 때에는 절반을, 금액이 좀 작을 때에는 각각 해당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한 지금 6개월까지 늦춰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하나 공고번님께서는 아까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월세 신고제가 계약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5월 31일 전세계약서 작성했으면 대상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전월세 신고제는 아까 세금 쪽에서는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 쪽이 좀 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월세 신고제에 의한 신고는 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그렇습니까? 네, 나중에 이제 잔금이 되지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일단 계약일 시점을 기준으로 그 거래가 계속 된다고 보고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끝내셔야 됩니다. 3460번님. 2002년 수지에 아파트 하나 있고 2016년 오산에 아파트 분양받았고요. 2019년 10월 잔금 치르고 나서 조정지역이 됐습니다. 양도세 알고 싶어요. 수지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2018년 10월까지 수지에 살다가 오산으로 이사했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다시 두 번째 분양권을 계약하셨을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그 부동산 분양권을 계약을 할 때는 그 규제 지역인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되는 기간은 3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안에. 2699번님,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어도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설계사와 같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정산을 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근로소득자처럼 움직이는 사업자를 얘기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넘게 되면 피부양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피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고요.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계산을 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소득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남편 쪽으로 옮길 수 있다면 혹은 취득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재산 점수가 낮아져서 보험료가 좀 줄어들 개연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6118번님께서는 힌트를 듣고 보니까 헷갈려서 오히려 찍었다고 하셨고요. 9975번님께서는 문제보다 힌트 이해하는 게 더 어렵다고. 많은 분들 헷갈려하고 계십니다. 저도 세금 답변 드리는 것보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더 어렵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3594번님. 제 명의로 된 집이 있고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따로 살고 있고요. 부모님 명의의 집에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증여세가 부과될 수가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무상 사용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증여에 해당이 되는 게 맞고요. 예. 다만 무상 사용 이익이 5년을 계산을 해서 1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라면 통상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주택이 워낙 비싼 집이다라고 한다면 그 무상 사용 이익의 크기에 따라서 증여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집이 큰 경우에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 소유의 집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역시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4593번님께서는 전월세 신고제는 앞으로 계약할 것에 대한 신고인가요? 현재 임차하고 있는 것들도 신고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오늘자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자 이전에 이미 계약을 해서 계약이 완성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렇죠. 새로 신규로 하는 거 혹은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갱신 계약, 금액을 바꿔서 갱신 계약할 때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6584번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세요라고 하셨네요. 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은 조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생애 최초로 그러니까 집을 처음으로 사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와 유사하게 신혼부부로서 신혼 기간 그러니까 통상 이제 7년 정도를 보는데요. 그 기간 중에 그 해당되는 조건에 맞춰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지금 정확한 비율은 기억나지 않는데 25%에서 50% 정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생애 최초로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다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의 규모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좀 작아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소득에 대한 기준도 있어서 그 조건이 맞는지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3200번님.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거치 요건 갖추면 변함없이 양도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를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이상의 그 보유 혹은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데 그 집이 나중에 파는 시점에 9억을 넘지 않는다면 전액이 다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어차피 가산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할 때 파는 금액이 9억을 넘는다면 9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의 정답은 4번 부캐였습니다. 0830번님께서는 부캐 하시면서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일만 쭉 하다 보니 부캐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저것 도전하는 젊은이들 부럽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이 앞으로 살 날 중에 가장 또 젊은 날이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또 도전해보는 또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하세요. 3880번님께서는 부캐인가요? 라고 하시면서 나이가 있다 보니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하카소와 테일러 덕분에 웃었어요. 좋네요. 라고 하셨고요. 2803번님 부캐요.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빨리 보냅니다. 아유 감사하고요. 밝은 나라님께서는 엄마가 암캐, 아빠 개가 부캐. 예. 엄마 개는 암캐, 아빠 개는 부캐.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지금 0830번님, 3880번님, 2803번님, 그리고 밝은 나라, 분께 선물 드리죠. 예. 자, 마지막 곡. 부캐, 둘째 이모, 김다비의 오르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6월의 첫날 잘 여시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